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옆으로 이제 붙어서 쓰면 짝짝짝 붙어. 20분이니까 시작할게요. 예, 진보당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창도 가전통신 서비스 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시영 학습지 노조 조합원님 오셨습니다. 네. 신민씨 서비스연맹 조직국장님 오셨습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김문성 배달 플랫폼 노조 조직실장님 오셨습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 배송지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수영 학습지 노조 재능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법안과 관련된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 발언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분들과 함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을 발의하게 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와 법안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22년 인적 용역 사업소득 원천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로 추정되는 수는 847만 명으로 6년간 1.5배 늘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 적용받는 노동자 수는 22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임금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만 늘리는 현실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하는 법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입니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저임금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보상법에 노무 제공자를 포함하고 이들이 받는 보수에서 비용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문구를 삭제하고 1인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추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 동료 의원들과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강규혁 위원장님의 간단한 취지 발언과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님, 임창도 가전통신 서비스 노조 부위원장님, 전난숙 학습지 노조 비대위원장님 순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입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배달라이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택배, 마트 온라인 배송,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방과광사 등 다양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를 매우 많이 환영합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가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수입, 불안정한 고용관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건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이동시간, 대기시간, 업무 준비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유류비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중개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학교시설물 이용비용, 차량 도색비, 사고처리비용, 홍보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임금구조의 특성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자신을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저희 서비스연맹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월 평균 수입에서 업무상 비용, 통상적인 노동자라면 지급받는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고려한 평균 시급은 자그마치 6,340원입니다. 배달라이더는 5,400원, 방문점검원은 4,520원, 학습지교사는 6,850원이었습니다. 많은 특구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은 요구하지 말아라.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금도 논의하지 못하는 교섭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몇 년이 걸리는 법적 분쟁, 정부와 회사의 무자비한 노조 탄압에 맞서 견결히 싸우며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참으로 팍팍합니다. 장을 보러 가서 몇 번씩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저렴한 물건을 중심으로 장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좋아하는 사과를 장바구니에 넣지 못하고 어떤 물건이든 가장 저렴한 물건을 사야 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범위는 더욱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혜경 의원이 개정안은 일하는 누구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를 담은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배달 노동자의 안전한 운전, 당당한 노동을 열어주는 길입니다. 방문 점검원들이 고객과 회사의 갑질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길입니다. 학습지 교사들이 영업과 홍보에 내몰리지 않고 아이들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아무런 보호도 지원도 없이 단물을 빼먹는 회사에게 정당한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정혜경 의원님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법안을 저희 11만 서비스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잃어버린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입니다. 최근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2달러 사태가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2,000원대로 낮추면서 2달러라고 부른 것인데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 돈으로 김밥도 못 사 먹는다, 배민이 선을 넘었다 등등 많은 라이더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관련해서 2달러 거부투쟁 집회 등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배달의 민족에서 묶음 배달을 시작하면서 기본 배달료를 기존 3,000원에서 2,200원으로 낮춘 건데요. 얼마 전까지 일정 금액의 프로모션으로 지급을 3,000원 단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그 프로모션을 확 낮추면서 이 2달러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는 비마트 요금 제도도 최근에 요 알뜰 배달을 도입하면서 2,000원대 배달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만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도에 쿠팡이츠가 기본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낮췄고요. 작년에 요기요에서 요금제 개편을 통해 사실상 요금을 확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약관 변경 동의 절차를 통해 강제 동의받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달 앱에 접속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을 알면서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배달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배달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저희 자체 조사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해 보면 언제든지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배달 노동자는 필수 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법 1조에는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적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안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배달 플랫폼사의 이익 추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정혜경 의원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SK매직 MC지부 지부장 임창도입니다. 우리 방문 점검원들은 회사의 렌탈 고객들 가정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렌탈 가전제품을 필터 교체, 제품 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회사의 필터 교체 주기를 어플로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제품 하나하나를 관리 계정이라 부릅니다. 한 지역의 렌탈 계정을 회사로 위임받아 관리하며 우리는 이걸 기본급이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자사의 제품을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쥐꼬리만한 점검 수수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180에서 200 계정을 관리하며 받는 점검 수수료가 평균 관리 계정의 75%입니다. 즉 200계정을 관리했을 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략 175만 원 정도가 되며 이 또한 관리 지역의 제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차량 주유비, 점심 식대, 통신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수입은 130에서 135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도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한여름에 땀 흘리고 한겨울에 추위에 떨어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왜 우리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에 갇혀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 같은 노동자로서 이제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노동자를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전방문 점검원들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보장받고 현실에서 당당한 노동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특수고용직 나아가 가정방문 점검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노동자로서 더욱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능교육에서 17년차 방문교사로 일하는 박시영입니다. 방문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육아의 경험이 없는 어머님들을 상담드리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 일의 보람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월 20일 월급날이면 기운 빠집니다. 2006년 입사했을 때보다 일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수입은 늘기는커녕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남들처럼 안정적인 임금 구조가 아닐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서비스 연맹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학습지 노동자 평균 시급이 6,850원이라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고참 교사들이 많아서 수수료를 많이 받는 편인데도 시급으로 환산했더니 2017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 시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는 109과목을 주 5일에 나눠 수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 수수료는 196만 원입니다. 회사에서는 한 과목당 회원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15분으로 잡습니다. 한 과목만 진행하는 회원들이 좀 있어서 이런 회원들은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저는 주 30시간을 수업에만 할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업을 나가기 전에는 교재도 챙겨야 하고 진도도 잡아야 하고 학부모 전화 상담도 진행합니다. 매주 2회 사무실에 출근해 조회와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제 지역에 나가 야외 홍보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다 합치면 주 40시간 이상을 꼬박 재능 교육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수수료에서 각종 경비 22%를 제하고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 보니 시급이 8,6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받아야 할 저희는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을 제하고 나니까 제 시급은 5,400원으로 떨어집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보고 최저임금은 받고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단체 협약 요구안에 기본 수수료 50%, 공짜 노동 금지, 업무 비용 지급 등을 요구해서 좀 더 일하기 좋은 재능 교육을 만들고 싶지만 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교섭을 7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금껏 성실히 일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저희도 법제화된 제도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고 싶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 아닐까요? 저 같은 특수고용 학습지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발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은 지금 현재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 언론에 계시는 기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께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